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NR 커뮤니케이션 보상 플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맡은 강사 서두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NR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어떻게 수당을 벌어가는지, 그리고 회사를 검증 검토하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검증 검토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 사업을 처음에는 검증 검토했을 때 정말 많이 공부도 했던 것 같아요. 보상 플랜에 대해서도, 그리고 기초사업 설명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봤었는데, 결국에는 보상 플랜은요,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유통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돈을 벌어가는 그러한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보상 플랜은요, 제가 검증 검토한 토대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회사 검증입니다. 이 회사 검증은요, 다른 거 없어요. 첫 번째, 아무래도 이 회사의 이 안정성을 알려고 하면은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지에 대해서도 검증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는지 보셔야 돼요. 자, 이 조합은 뭐냐? 과거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피해 사례가 많다 보니까 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직접 판매는.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들끼리 조합을 만들었어요. 자, 하나로 예를 들면은 버스, 택시 사고 많죠? 거기에는요, 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사고 시 보상을 해주는 조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접 판매 공제조합은요, 그러한 곳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들끼리 모여서 조합을 만들었고요. 사업자에게는 1,500만 원까지,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600만 원까지 피해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합을 누가 또 관리하느냐? 공정거래위원회 아시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조합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정거래위원회는요, 국무총리 다들 아시죠? 네이버에 다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기관이에요. 그러한 기관에서 이러한 조합을 관리 감독한다? 얼마만큼 투명하고 공정해야지만이 이 조합에서 이 조합에 가입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안정장치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러한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검증 검토하는데 기초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잠깐 멈춰서 더 많이 연구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확인해 보셔야 돼요. 즉, 검증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회사는 KT와 지금 현재 21년 차 지금 제휴를 맺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년 단위 계약을 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현재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1년 단위로 했었어요. 왜냐면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회사라고 하지만은 2000년도에는요, 과거에는요, 선불도 생소했고,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판매도 굉장히 생소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그러한 것들을 바로 해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근데 그렇게 지금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KT가 바보는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로, NR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로 21년 동안 정말 공정하게 유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과 같이 윈윈하면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요, LG U+ 있죠? LG U+가 21년도 6월 1일부로 우리 NR 커뮤니케이션과 같이 선불폰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선불요금제를 같이 유통하게 되었습니다. LG U+는요, 21년도부터 지금 저희와 같이 하고 있지만은 사실 5년 전부터 우리 NR 커뮤니케이션에서 같이 유통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바깥에서 소위 말하는 일개 다단계 회사, 손가락질 받는 그런 유통회사인데 왜 대기업이 우리 회사에 와서 같이 유통을 하자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만큼 이 회사의 안정성, 그리고 여기에서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같이 유통을 하자고 오는 거겠죠. 자, 세 번째는요. 오너의 마인드입니다. 우리 이세영 회장님은요. 많은 성공자가 나오는 거 당연하겠죠. 근데 많은 성공자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마음으로 정도 경영을 했어요. 정도 경영. 사실상 많은 성공자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단 한 명의 피해자가 만들어지지 않는 유통회사. 그만큼 그러려고 하면은 얼마나 깨끗하게 유통을 해야 될까요? 정도 경영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회사는 21년간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적 가입자가 지금 현재 300만 명이 육박되어 있는 그런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거죠. 자, 두 번째는 그 회사에서 유통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NR커뮤니케이션은 통신이 주력 상품이에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통신의 주력 상품은요, 첫 번째 어떠한 특성들이 있냐? 대중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컴퓨터로 보시고 계세요? 모바일로 보시고 계세요? 핸드폰 누구나 다 쓰고 있죠. 앞으로는 계속해서 쓸 거란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도, 그리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지금 연배가 좀 있으신데 스마트폰을 쓰고 계세요. 처음에 불편해 하셨는데. 자, 이제 그만큼 핸드폰은 누구나 다 쓸 수밖에 없다. 요즘에는 반려견도 가족으로 치고 있죠. 반려견 목에도 GPS를 달아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통신이라는 상품은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대중성,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플랫폼 중, 아이템 중 하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대성입니다. 시대에 부합되어 있는 상품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 과거에는요, 삐삐 써보셨나요? 공중전화가 있으면은 이 삐삐만 있어도 충분하게 소통을 할 수 있었어요. 왜? 골목마다 뭐가 있었어요? 공중전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어느 순간 LTE 시대로 넘어왔죠. 사실 이 삐삐는요, 2G부터 시작을 해갖고 3G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LTE로 넘어갔고요. 다시 5G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5G는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6G, 그리고 7G까지도 간다라고 해요. 시대성에서 부합되는 아이템이 맞나요? 계속해서 이 시장은 성장한다는 겁니다. 왜? 삐삐는 1조의 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LTE에서 이 5G는요, 50조의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요, 앞으로는 5G 넘어서 6G로 넘어가면은 100조, 1000조까지도 간다라고 해요. 이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뉴스의 자료를 다 찾아보시면은 뉴스, 네이버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검색 포털 사이트 있죠?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다 검증 검토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소모성입니다. 매시 매부 매초, 그렇기 때문에 소모가 일어나더라. 자, 제가 처음에도 여러분들한테 대중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뭘로 지금 이거 보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어떤 걸로? 핸드폰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은 알람 소리를 듣고 나서 뭐부터 확인해요? 카톡 혹은 부재중 전화 등등등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화장실 갈 때도 사용을 하고요. 밥 먹을 때도 사용하고, 이제는 24시간 매일 나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매시 매분 매초 계속해서 소모가 일어나는 제품이다. 상품이라는 겁니다. 제품 아니에요. 상품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절대성입니다. 이 절대성은 결국에 뭐냐면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수도, 전기, 가스, 통신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 없으면은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나요? 수도, 아침에 일어나서 써야 되죠. 이거 없으면 편히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아니죠. 전기는요, 저녁에 해 떨어지면은 전기 없으면은 불편해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다는 겁니다. 가스는요, 당연히 우리가 뜨거운 물 혹은 음식을 해 먹을 때 가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 세 개는요, 국가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통신도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93년도에 민영화를 시켰습니다. 결국엔 이거는 국가 정책상 이게 민영화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세한 거는 통신비전 강연을 들어보시면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재구매가 일어난다. 자,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그리고 유통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돈을 버느냐? 결국에는 상품을 쓰고 제품을 쓰고 만족한 사람들이 재구매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요, 매달 꾸준히 내가 관리를 하지 않아도 계속 재구매가 일어나는 상품이라고 하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여러분들은 요금이라는 걸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금. 한 달 동안 열심히 쓴 다음에 통신사에다가 요금을 납부를 하죠. 자, 과거에는 후불 방식만 썼는데 지금은요, 선불요금제 방식도 있죠. 먼저 선납을 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쓰고 난 다음에 다음 달에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간요, 이 통신이라는 건요, 결국에는 요금 상품이기 때문에 매달 계속 재구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없으면 불편하니까요. 시대적으로 안 쓰면 불편하니까요. 그리고 24시간 우리의 곁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품군이기 때문에 재구매가 일어난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상품으로 유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강사가 만약에 영업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회사가 NR커뮤니케이션이 그리고 통신이 아닌 다른 상품으로 다른 상품이 주력 상품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저는 조금 머뭇거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자기소개를 하지 않았지만은 군인 출신입니다. 장교 출신이고요. 그리고 태권도 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뭔가 얼굴에 바르고 저를 가꾸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주력 상품이 화장품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통신뿐만 아니라 종합유통기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품군을 또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냐면요, 주력으로 내가 유통하는 상품이 어떤 거에 따라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화장품 좋습니다. 뭐 다른 회사를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나에게 맞는 상품이 어떤 건지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상품들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NR커뮤니케이션에는 화장품도 있고요, 건강보조식품도 있고, 그리고 생활용품도 있어요. 쿠게어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모세븐이라는 종합쇼핑몰도 있어요. 그런 거를 가지고 종합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까지도 지금 끝났어요. 그러면 세 번째, 보상 플랜입니다. 이 보상 플랜을 이제는 검증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지금 시작한 내가 수익의 역전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유지 조건이 까다로운지 안 까다로운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지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다 이 유지에서 좀 많이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왜? 유지 조건이 까다롭거나 아니면은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상품들을 재구매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제 쭉 직급부터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MV라는 용어가 나올 겁니다. MV. MV는 뭐냐면요, NRC 볼륨이라는 약자예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수당과 직급을 가는데 기준을 제시하는 용어다라고 용어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예시로요, 10만 원의 매출이 발생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0만 원. 자, 10만 원의 매출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는 통신과 그리고 자산상품들이 있어요. 통신은요, 81%를 매출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이 81%를 인정해주는 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10만 원의 10%, 이 10%는요, 나라 세금으로 빠져요. 그러면은 90%가 남아있죠, 재원이. 이 90%에서 회사 운영비로 10%를 가져갑니다. 그랬을 때 90%의 10%면 9%죠. 나머지 81%를 매출로 잡아줍니다.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81,000 MV가 바로 매출로 인정이 받는 겁니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네트워크 회사 경험이 아쉽게도 저는 없습니다.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타 네트워크 회사를 경험하신 분들은요, 이 매출을 잡아주는 것만 보더라도 이 회사가 어느 정도로 회원들에게 맞춰져 있는지를 아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30%에서 50% 정도만 매출의 퍼센테이지를 잡아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얘기 들었을 때 처음에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저는 처음에 NR 커뮤니케이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도 NR 커뮤니케이션만 할 거거든요. 근데 다른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이렇게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볼륨이 엄청 크다. 자, 근데 자사상품은요, 90%를 잡아준다고 해요. 90%. 이 얘기는 뭐냐? 나라세금 10%를 제외하고 자사상품을 90%를 매출로 인정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통신이라는 안정적인 재원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러한 매출도 마찬가지로 크게 회원들에게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90%를 잡아줘서 9만 MV가 발생이 됐는데 이 MV 있죠? 이 MV. 우리가 상품, IMO7에서 상품을 구매했을 때 보면은 매출이 있고요. 여기 구매가가 있고요. 보면은 MV가 있습니다. MV. 이 MV를 9만 MV라고 했습니다. 제가 10만 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상품을 샀는데 9만 MV가 인정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30%를요 포인트로 잡아줍니다. 그러면은 27,000 포인트가 내가 상품을 구매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포인트로 크게 잡히는 겁니다. 자, 바깥에 우리가 마트에서 포인트 적립을 하죠. 얼마를 적립을 하나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얼마를 적립을 하죠? 크지는 않아요. 저도 지금 적립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동네 마트에서. 그런데 우리 NR 커뮤니케이션은요, 상품을 구매했는데 이러한 포인트를 잡아줌으로써 소비자에게 그리고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어떤 혜택? 소비에 대한 혜택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100만 원, 사실상 4인 가족으로 했을 때는요 200만 원입니다. 이 소비 활동은요. 그냥 100만 원만 해보겠습니다. 아니 90만 원만 해보겠습니다. 계산이 편하게. 제가 90만 원어치 상품을 여기에서 재구매를 했어요. 어떤 거? 내가 생활할 때 필요한 생필품들, 치약, 칫솔, 그리고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화장품, 로션, 스키 이런 것들로 이제서 제가 90만 원어치 소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27만 포인트가 내 아이디에 적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용하는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안에 이 포인트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혜택이 크나요?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우리 회사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풀어주고 있고 혜택으로 주고 있구나라는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제 지인들에게 설명을 하잖아요. 포인트 정말 많이 잡아준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회원가입을 다 해요. 그러면서 소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MV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직급은요, 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회원, DT, 골드,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스타 다이아몬드, 크라운 다이아몬드, PM, 그리고 IM이 있습니다. IM이 있는데, 자, 회원은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면은 누구나 다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자, 회원 가입을 하면 뭐 하느냐? 바로 소비자가에서 회원가로 저렴하게, 조금 더 저렴하게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그것만 해도 혜택이죠. 자, DT는요, 40만 MV입니다. 40만 MV. 40만 MV가 한 마감차에 발생이 되면은 이 회원이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참 마감을 이야기 안 했네요. 제가 마감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요,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마감입니다. 1마감은요, 1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2마감은요, 9일부터 15일까지예요. 그리고 3마감은 16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4마감은 24일부터 말일까지예요. 1마감부터 2마감을 정산을 해서 당월 30일 날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3마감과 4마감을 합해서 정산을 해서 다음 달 15일 날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한 달에 2번 수당을 지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직장인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추가적인 소득을 벌었다. 그러면 한 달에 3번의 총 수당을 벌어가는 거죠. 자, 마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한 주에 한 마감이라고 했는데 이 40만 MV는요, 한 주에 만들어져야 되는 매출이에요. 자,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먼저 요금을 구매를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소비자들이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은 몇 개월치 미리 선충전도 하기도 합니다. 자, 무엇이 됐든 간에 소비가 됐든 요금 충전이 됐든 한 마감에 40만 MV가 발생이 되면 나는 DT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골드는요, 한 마감에 100만 MV가 발생이 되면 나는 골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DT가 되고 나서 골드로 가면은 한 마감차, 그 다음 차 마감에는요, 100만 MV를 또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소비가 됐든 아니면은 내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요금을 선충전을 해서 진행을 하든, 이왕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DT보다는 실질적으로 골드가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랜에 맞춰서 이 보상 플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LG가 들어오면서 혁신적으로 아주 획기적으로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이 플랜이 그렇게 엄청 좋아졌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서는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비는요, 한 마감차에 300만 MV가 같거나 작은 쪽에 발생이 되면은 루비가 됩니다. 혹은 150만 MV, 150만 MV, 150만 MV, 150만 MV에서 합계 300만 MV가 만들어지면은 나는 루비다. 자, 이 150, 150은요, 1마감, 2마감 해도 되고요. 2마감, 3마감, 3마감, 4마감, 4마감, 1마감.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회차 상관없이요. 회차 상관없이 연속적으로 300만 MV가 만들어지면은 저는 루비가 되는 겁니다. 루비. 자, 그러면 에메랄드는요, 이러한 루비가 2명씩 나오는 거예요. 루비가. 이 루비가 2명씩 나온다. 결국에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남의 경제권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악용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건 후원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서로 도와주고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즉 상생이거든요. 상생을 한다. 즉 내가 에메랄드라는 직급을 갔을 때는요, 이 루비, 내 하부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루비라는 직급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게끔 정말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 하부에 이렇게 두 명씩 총 4명의 루비 사업자가 만들어졌을 때, 달성이 됐을 때, 그리고 유지가 됐을 때 저는 에메랄드라는 직급을 달성하고 또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겁니다. 얼마만큼 돈을 벌어갈 수 있게끔 내가 그 역할에 충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에메랄드라는 직급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에메랄드 직급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를 2명씩 만드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스타 다이아몬드는요, 다이아몬드 2명씩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크라운은요, 스타 다이아몬드 2명씩, 스타 다이아몬드 2명씩 하시면 됩니다. 스타 다이아몬드. 자, PM은요, 크라운 다이아몬드, 크라운 다이아몬드, 크라운 다이아몬드, 크라운 다이아몬드 2명씩. IM은요, PM. 결국에는요, 이 사업은 2명씩, 좌우측에 2명씩 사업자를 만들어서요, 이 사업자들이 다음 직급을 갈 수 있게끔 또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조직을 만들고 유통망을 만들 수 있게끔 정말로 많이 도와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서로 진짜 힘든 거 같이 나눠가면서 기쁜 거 같이 느끼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깥에서는 사실 상생이라고 얘기하면은 거의 힘들어요. 왜? 그렇게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윈윈 시스템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도움을 받아야, 그리고 상대가 도움을 받아야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내 파트너라고 이야기합니다. 파트너에게 혹은 스폰서에게 피해를 줘서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직급을 달성을 해서 가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후원 장려금 산정 및 지급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매이익이 있어요. 소매이익. 두 번째, 아이몰
세븐 장려금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직접 추천 장려금이 있고요. 자, 네 번째, 매출 장려금이 있습니다. 아, 이 왼손이 참 어색하네요, 이게. 자, 그리고 직급 장려금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 왼손 신경 쓰지 마세요. 직급, 승급, 축하금이 있습니다. 총 6개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처음에 소매이익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가가 있고 회원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소비자가로 판매를 하고 저는 회원가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 중간에 마진을 어떻게 크게 풀려서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소비자가도 저렴해요. 그런데 회원가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저희 건강보조식품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비자가예요. 근데 이거를요, 9만원에 내가 회원가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소매 마진이 얼마 남는 거죠? 1만원 남는 거죠. 자, 이렇게 소매 말 그대로 이익, 약간의 작은 이러한 이익을, 마진을 남기는 게 바로 소매이익이다. 아이몰세븐은요, 상품을 구매하면요, 옆에 카테고리, 그 카테고리 옆에 보면은 이 3%에서 많게는 27%까지 이 상품을 구매했을 때 내 쇼핑몰에 발생되는 매출이에요. 내가 자가 소비를 해도 되고요. 혹은 저렴한 상품을 내 지인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 지인이 내 쇼핑몰에서 상품을 샀을 때 이러한 추가적인 소득을 벌어갑니다. 자, 이것은요, 매달 말일에 정산을 해요. 매달 말일에. 그러면 이번 달에 정산이 된 건요, 당연히 그 다음 달 말일에 정산이 돼서 수당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직접 추천 장려금은요, 내가 골드라는 직급을 봤을 때 골드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40만 MV 했을 때 DT보다는 골드가 낫다고 했죠. 골드가 아무래도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직급이란 거를 계속 유지하고 달성을 해야 됩니다. DT를 가더라도 골드를 가야 돼요. 골드 다음에 루비를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데 골드 이상만 직접 추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자, 제가 골드로 지금 사업을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추천인을요, 한 명을 골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명은요, DT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내가 설정하냐에 따라서 이 직접 추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자, 100만 MV예요. 골드는요. DT는요, 40만 MV입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추천 장려금을 받아간다고 했을 때 이 100만 MV 중에 20만 MV를 제외하고 80만 MV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40만이 아니라 20만 MV만 내 합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 말고요. 이 지금 등록하신 분들 말고 제가 인정받는 매출이 20만 MV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20만 MV인데, 그러면 여기 20만 MV가 남아 있습니다. 20만 MV씩. 여기에 35%를 하면은 7만 원의 이 직접 추천 장려금이 나와요. 이것을 제가 받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계산해 보셔야 돼요. 이게 나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내 추천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7만 원씩 받아가도 됩니다. 선택이에요. 그런데 20만 MV가 점점점 누적되면서 손실되는 그 MV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나을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100% MV로 받아가고 있어요.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 돈을 내는 걸 떠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거는 직접적으로 저와 함께 그려가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그려가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매출 장려금에 대해서, 그리고 직급 장려금, 직급 순과 축하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장려금은요. 자, 매출 장려금은 DT 이상부터 모든 걸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DT 이상부터. 자, 어떻게 되느냐? 3만에서 40만 MV가 발생이 되면요,
여기는 5%의 수당을 받아가요. 자, 40만 MV부터 80만은요, 여기서는 8%를 받아갑니다. 그리고 80만에서 130만은요, 11%를 받아가요. 그리고 150만 MV부터 300만 MV는요, 10%를 받아갑니다. 그리고 400만 MV부터 1000만 MV는요, 8%를 받아가요. 1200만 MV부터 2000만 MV는요, 7%를 받아갑니다. 2400만 MV부터 4000만 MV는요, 6%를 받아가고요. 이때부터 5000만 MV부터 1억 MV가 발생이 되면요, 고정적으로 이때부터는 300만 원을 받아가요. 그리고 1억 MV에서 2억 MV는요, 400만 원. 2억 MV에서 4억 MV 사이에 뜨면요, 700만 원. 그리고 4억 이상 발생이 되면요, 바로 매마감차 1000만 원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1마감부터 4마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주에도 1000만 원, 두 번째 주에도 1000만 원, 세 번째, 네 번째 주에도 1000만 원. 매출 장려금으로는 4천만 원을 벌어가는 거예요. 누가? 제가. 이제 막 시작한 내가. 그렇게 벌어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제 막 시작한 여러분들도 그렇게 벌어가요. 그럼 1번 사업자는요? 1번 사업자도요, 21년 전에 시작한 1번 사업자도 이 매출 장려금 구간에 맞춰서 맥시멈 4천만 원을 벌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검증 단계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출 장려금을 했고요. 직급 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급 장려금. 직급 장려금은요, 루비부터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진짜 루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골드가 중요하다면서 골드도 중요하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루비까지 올라와야, 그리고 루비까지 빠르게 가야 추가적인 매출 장려금 플러스 추가적인 직급 장려금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루비는요, 직급 장려금을 30만 원을 줍니다. 유지를 하고 달성을 했을 때. 그리고 4번 마감했을 때 맥시멈 12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에메랄드는요, 60만 원을 주고요. 맥시멈 64, 24, 240만 원을 주고요. 다이아몬드는요, 120만 원을 줍니다. 자, 그러면은 4번 한다. 얼마예요? 48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거죠. 자, 스타 다이아몬드는요, 스타 다이아몬드는 200만 원, 맥시멈 800만 원, 크라운 다이아몬드는 300만 원, 맥시멈 3, 4, 12, 1200만 원, 그리고 PM은요, 400만 원, 4, 46, 1600만 원이요. IM은요, 500만 원, 2000만 원이 맥시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점당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에서 점당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점당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자,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35%까지만 수당으로 지급하게끔 나라에서 제시를 해놨어요. 법으로. 포인트인데 1.0 기준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자, 매출 장려금에는요, 25%의 재원이 있어요. 그리고 직급 장려금에는 10%의 재원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합치면 35%죠. 그런데 이 직급, 루비라는 직급 혹은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스타 다이아몬드 이 직급을 달성하고 유지하신 분들이 만약에 이 재원, 한정되어 있는 재원 이상으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점당 포인트는 내려갑니다. 왜? 다들 공정하게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반대로 이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스타 다이아몬드 등 내가 회사 내에 직급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많이 없어요. 그러면 점당 포인트는 반대로 올라갑니다. 1.1 혹은 0.9 이런 식으로 업다운이 있어요. 그게 바로 35% 이 수당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회사는요, 반대로 더 많이 줬다가 오히려 지적을 받았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점당 포인트 제도가 생긴 거예요, 다시. 과거에도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생겼어요. 자, 이렇게 직급 장려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점당 포인트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이 있어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급, 승급, 축하금이에요. 승급 축하금인데, 루비는요, 상품을 지급을 합니다. 약 40만 원 상단의 상품을 지급을 해요. 자, 에메랄드는요, 요금을 지급을 합니다. 요금을 지급을 하는데, 승급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성하고 유지했을 때 저희는 2번 지급을 해요. 한 번에 지급을 하지 않고 2번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요금 50만 원 달성했을 때, 유지했을 때 50만 원을 지급해요. 그래도 우리가 뭐니 해도 현금이 좋겠죠? 다이아몬드부터는 현금을 지급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150만 원, 150만 원. 달성했을 때 150, 유지했을 때 150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타 다이아몬드도요, 현금을 지급을 합니다. 200, 네. 스타 다이아몬드 500만 원을 지급을 해요. 자, 크라운 다이아몬드는요, 현금으로 2천만 원, 그리고 2천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자, PM은요, 현금 1억 원을 지급을 합니다. 바로 현찰로 통장으로 넣어드려요. 그리고 IM은요 3억씩 지급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승급 축하금은요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한 번만 지급을 해요. 달성했을 때, 유지했을 때, 그리고 없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돈을 많이 주는 플랜이기는 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부터는요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라서 여행을 갈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이게 풀리겠죠. 그러면 회사에서 돈을 많이 풉니다. 고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재미있게 여행을 해요. 다이아몬드는 혼자 갑니다. 스타 다이아몬드는요 법적으로 부부인 사람들까지만 같이 동행을 할 수 있어요. 크라운드는요 부부로 가고요, 업그레이드 비즈니스로 갑니다. 업그레이드 클래스로 가는 거예요. PMI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어떻게 하느냐? 자, 조금 좁은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150만 원 플랜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LG U 플러스가 지금 우리 회사와 같이 전략적 제휴를 맺고 진행을 하고 있죠. 92만 7천 원. 이게 770 요금제입니다. 7만 7천 원짜리 요금제인데요. 이것을 1년치 충전을 하면 놀랍게도 원래 81%만 요금을 잡아준다고 했죠. 그런데 127%, 약 127%를 MV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을 쭉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잡아주는 진짜 플랫폼 그리고 그런 상품들 회사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27%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110만 MV를 잡아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패키지로 55만 원의 쇼핑몰과 그리고 LG U 플러스 개통 전산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넣어드려요. 개별로 샀을 경우에는 44만 원씩 따로따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럼 88만 원이거든요. 근데 자, 이 패키지가 영상이 언제 여러분들이 보실지는 몰라요. 영상 빠르게 올라갈 건데 이 영상을 보셨을 때 6월 말에 있다. 그러면은 이 55만 원에 LG와 KT 그리고 아이몰 세븐을 같이 3개를 묶어서 패키지로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7월 달에 7월 1일부로 되면은 이 프로모션은 끝납니다. 그래서 55만 원에 LG와 아이몰 세븐만 구매를 할 수 있고요. KT는 따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즉 하나 이 전산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데는요 44만 원의 별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MV는요 지금 현재는요 30만 MV를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약 한 10만 MV가 좀 부족을 합니다. 그거는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 먼저 선충전을 약 10만 원 정도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면은
부족한 10만 MV가 채워집니다. 이렇게 150만 MV 플랜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150만 MV로 갑니다. 했을 때 매출 장려금, 직급 장려금, 승급 축하 장려금 합계예요. 자, 저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두 분 모집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좌우측으로 150, 150 나왔습니다. 그럼 어디예요? 이 10% 구간 15만 원. 이때 당시에는 직급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차, 한 주 차에는요, 15만 원의 매출을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두 분씩 모집을 하겠죠. 그렇게 모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제가 바로 합계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만 MV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루비라는 직급을 달성을 합니다. 루비라는 직급을 달성을 하면은 30만 MV, 300만 MV의 10%이기 때문에 30만 원의 매출장을 발생이 되고요. 직급장려금은요, 30만 원. 그리고 상품 약 40만 원어치 준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100만 원의 수당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상품을 내가 자가 소비해도 되고요. 판매를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선택적으로 하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또 2명씩 투투 밸런스를 가보겠습니다. 2명씩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600만 MV입니다. 어디에요? 8%니요? 8%죠. 68에 48, 48만 원. 저는요, 여기에서 한 번 더 루비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30만 MV, 30만 원 직급 장려를 받아요. 승급 축하금 없습니다. 78만 원. 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1200만 원, 1200만 원. 자, 여기에서는요, 제가 에메랄드라는 직급을 달성을 합니다. 왜? 여기 위에 보면은 같이 사업하고 있는 분들 있죠? 이분들도 직급을 달성할까요? 안 달성할까요? 달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까지 내려가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이 2명의 직급자들이 만들어짐으로써 이 4명의 직급자가 만들어짐으로써 저는 에메랄드라는 직급을 달성을 합니다. 그랬을 때 84만 원입니다. 1200구간 7% 84만 원을 받고요. 그리고 직급 장려금 60만 원, 그리고 승급 축하금 요금 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얼마예요? 194만 원을 이번 차에 받습니다. 자, 2,400만 원, 2,400만 MV, 2,400만 MV가 이번 달에도 발생이 됐습니다. 저는 에메랄드 직급을 한 번 더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400구간입니다. 6%요. 144만 원의 매출 장려금을 제가 받아가고요. 그리고 에메랄드를 한 번 더 유지를 했습니다. 60만 원. 그리고 장려금까지도 받아가요. 254만 원의 이 장려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수당이. 한 번 더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4,800만 원. 4,800만 MV입니다. 자꾸 만 원이라고 하는데 헷갈리시겠어요? 4,800만 MV가 발생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저는 이 구간 되면요,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을 달성을 합니다.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을 달성을 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240만, 4,800만 구간인데요. 4,000만까지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800만 MV는 플래시 아웃 됩니다. 이 6% 구간에서 64, 이 4,000만 MV야 6%, 그러면 240만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다이아몬드, 그럼 직급 장려금 얼마라고 했죠? 120만 원. 그리고 승급 축하금은요, 150만 원입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270만 원. 510만 원이 이번 차수에 나오네요. 다이아몬드를 한 번 더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9,600만 MV. 9,600만 MV가 만들어지고, 저는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을 한 번 더 유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얼마의 수당이 벌어가는 거예요? 9천만입니다. 그러면은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어디예요? 1억 구간이에요, 1억 구간. 그러면 고정적으로 얼마를 받아간다고 했습니까? 300만 원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유지했으니까 120만 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유지했기 때문에 직급
이 직급, 승급 축하금 마찬가지로 150만 원 네, 받아가서 얼마예요? 570만 원을 벌어가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내려가면요. 1억 9,200만 MV가 발생이 돼요. 1억 9,200만 MV가 발생이 되는데 이때는요. 제가 바로 스타 다이아몬드까지 올라갑니다. 자, 2억 구간입니다. 그럼 고정적으로 페이가 얼마예요?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에 스타 다이아몬드는요. 직급 장려금 얼마라고 했죠? 200만 원. 그리고 축하금은요. 500만 원입니다. 그럼 이것을 합치면은 700, 1100만 원의 수당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내려가면은 3억 8,400만 MV가 3억 8,400만 MV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2억과 4억 구간입니다. 그럼 저는 700만 원을 매출 장려금으로 받아가고요. 그리고 직급 장려금, 스타 다이아몬드를 한 번 더 유지했기 때문에 200만 원, 그리고 승급 축하금은요, 500만 원을 그대로 받아서 1,400만 원을 이번 차수에 받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크라운까지만 가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크라운은요, 7억 9,800. 7억 9,800만 MV입니다. 자, 그럼 이미 4억 구간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은 고정적으로 1,000만 원이 만들어집니다. 매출 장려금으로. 그럼 저는 크라운이기 때문에 장려금 300만 원, 그리고 승급 축하금 2,000만 원을 받습니다. 합치면요, 3,300만 원을 받아가는 플랜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실 때 배증의 법칙입니다. 이게 결국에 뭐냐면은, 자, 제가 한 거는요, 처음에 2명만 모집을 했어요. 2명만. 이 2명이요, 또 2명을 모집하는 겁니다. 혹은 제가 이 2명만 모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저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10명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추천인은요. 많이 하셔도 돼요. 결국에 배증의 법칙으로 의해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 만에 저는 크라운. 10주 만에 크라운을 간 거예요. 10주 만에. 이론이지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누군가는 이것을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상 20대 아가씨가 경험이 있을까요?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회초년생도 여기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스타 다이아몬드라는 직급도 가고 정말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 그러한 일들이 이 속에서는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이 사업은 팀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요, 하나의 이론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그리고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그러면 추가적인 소득으로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랜이 있다라고 하면은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바깥에 제 친구들도 그렇고 딱 50만 원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특히나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제가 진입을 한 다음에 저처럼 싸게 쓸 소비자 혹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소비자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딱 그냥 소비자만 하겠습니다. 소비자. 선불요금제를 쓸 수 있는 소비자 20명을 모집을 하고요. 여기 이분들이 5만 원씩 쓴다라고 가정했을 때 100만 원의 매출이 발생이 돼요. 원래 81%를 말씀드렸죠. 그러면 81만 MV인데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100만 MV라고 하겠습니다. 이 100만 MV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요, 어떻게 해요? 서두원이 있습니다. 제가 100만 MV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또 할 수 있게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것을 공유함으로써 똑같이 100만 MV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합해로 봤을 때는 300만 MV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저도 한 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모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300만 MV가 만들어지고 300만 MV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한 방울 차에 300만 MV가 만들어지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30만 원, 또 30만 원. 자, 승급 축하금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60만 원을 벌어가는 거예요.
60만 원을. 자, 이게 곱하기 2 되면요 120만 원. 120만 원을 벌어가는 거예요. 곱하기 4가 되면 240만 원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작게 잡아서 최하 맥시멈으로 30만 원에 25만 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만 원 더하기 하면은 55만 원이에요. 한 마감차에. 이거를 곱하기 2번 하면요 1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55만 원도 좋고 110만 원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보름에 55만 원을 만들어내도 좋고요. 보름에 110만 원을 만들어내도 좋습니다. 이러한 플랜들을 이 속에서 같이 진행해 보면은 그 속에서 정말로 내가 만들어 놓은 소비자 그리고 유통망 안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소득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는 결국에는 써야 되는 상품이에요.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이 통신은. 그러면 브랜드 체인지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어차피 저는 어딘가에서 핸드폰을 써요. 어딘가에서는 샴푸를 쓰고 어딘가에서는 칫솔 치약을 씁니다. 건강보조식품을 먹고요. 어딘가에서는 냄비를 사요. 어딘가에서는 영어 공부를 하고요. 어딘가에서는 쇼핑몰에서 쇼핑을 합니다. 자, 그거를 NR 커뮤니케이션에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추가적인 소득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진짜 괜찮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공정하고 합리적이냐, 수익의 역전이 가능하느냐, 유지조건 까다롭느냐,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냐, 이 네 가지를 검증 검토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정하고 합리적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매출 장려금이 맥시멈이 얼마라고 했어요? 1000만 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1번 사업자도 맥시멈 1000만 원을 받아가요. 회사에 아무리 매출이 크게 뜨더라도요, 상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한선. 이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요 아래로 풀려요. 타 네트워크 회사는 소위 말하는 윗대가리도 돈 벌다는 그런 오해들, 저도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이런 유통의 오해가 있을 때 윗대가리 돈 벌잖아 라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 1번 사업자도 1000만 원, 매주 1000만 원을 했어요. 4번이면요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저도요, 이제 시작하는 저도요, 마찬가지로 열심히 해갖고 1000만 원 맥시멈 만들어서 4번 마감하면 4천만 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1년 전에 한 1번 사업자랑 지금 21년 후에 시작하는 제가 봤을 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당을 배분받는 거 맞습니까? 네, 맞네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의 역정이 가능한가? 수익의 역정이 가능하냐는 결국에 뭐냐면은 나를 추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추천사람. 추천인 그리고 제가 있어요. 제가 작게 열심히 했더니 300만 MV, 300만 MV가 발생이 된 겁니다. 소비자 혹은 매출로 인해서. 자, 저를 추천하신 분이요, 이제 막 시작했는데 150만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얼마를 벌어가는 거예요? 직급장려금 포함해서 30만 원, 30만 원. 승급축하고 빼겠습니다. 저는 60만 원을 벌어가는 거예요. 이분은요 15만 원을 벌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00만 원이 그냥 300만 원으로 끝날까요? 3천만 MV가 되고 3억 MV가 되겠죠. 제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조직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유통망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추천한 사람 빼고 먼저 시작한 사업자들 다 포함해서, 저를 추천한 사람 빼는 게 아닙니다. 다 포함해서 수익의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왜 맞죠? 왜? 매출이 결국에는 크면은, 즉 열심히 하는 만큼 만들어진 매출로 인해서 내가 돈을 벌어가는 거니까. 맞습니까? 자, 다음은 유지 조건이 까다로우냐? 자, DT부터 저희는요 어떻게 되느냐? 회선으로 유지를 합니다. DT 1회선, 골드 2회선, 루비
4회선, 에메랄드 5회선, 다이아몬드 7회선, 스타 다이아몬드 8회선, 크라운 다이아몬드 9회선이에요. PMIM은 없습니다. 이 회선이 유지에 필요한 소비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족, 지인, 친척들, 브랜드 체인지만 하더라도 이 유지는 끝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아몬드인데 6회선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멀7에서 5만원 혹은 우리 매출 점포가 있습니다. 상품 구매 계약서로 5만원어치 상품을 그냥 제가 필요한 걸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4마감, 구매 시점으로 4마감이 한 달 동안 한 회선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주문을 해놓는 거예요. 계속. 뭘요? 상품을요. 그 상품을 자동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구매를 걸어 놓아도 이렇게 회선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굳이 소비자가 정말로 없지 않는 이상 유지를 뭘로 받는다고요? 소비자로 된다는 겁니다. 그럼 유지자분도 까다롭지 않네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냐? 결국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비자가 있습니다. 20명의 소비자가요. 200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아까 5만 원이라고 했는데 5만 원에 100만 원이 아니라 뭐예요?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 1000만 MV에 거기에 퍼센테이지에 맞는 수당을 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200명이 또 2000명이 되고요. 이거는요.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유통망이 커진다는 겁니다. 결국엔 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냐는 거는 통신 상품이 가지고 있는 재구매력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당을 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매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으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화장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재구매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통신은요, 매달 쓰기 때문에 재구매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소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요, 가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소비의 가치는요, 결국에는 내가 쓰는 거예요. 쓰는데, 자, 이 가치를 어떻게 하느냐? 바깥에서는요, 단순 소비만 했습니다. 그냥 쓰고 만족을 하고, 조금 저렴하게 쓰고 만족을 하고, 내 지인에게 무언가를 선물해주고 만족을 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씀으로써 또 다른 소득, 즉 돈을 벌어갈 수 있는 플랜,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 소비하면서 혜택을 받아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4차 유통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고 지인들에게 소개한 적 있으시죠?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주인에게 고맙다고 단돈 100원, 1000원이라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NR 커뮤니케이션은요, 회원으로 가입을 한 다음에 시스템에 참여를 하고 그 유통소에서 누군가에게 상품을 전달한 후에 혹은 그 상품을 전달하고 만족을 했습니다. 그분이 사업자가 됐어요. 사업을 한 후에 누군가가 또 쓰면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어감으로써 소비만으로도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유통망이 커진다라고 하면 이 가치는 클까요, 안 클까요? 소비에 대한 가치가. 저는 이게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가치의 가치예요. 정말로 저는요, 무지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은 이 피해 보는 게 많고요. 지혜가 없으면은 괴로움이 많다라고 합니다. 제가 요새 좀 공부를 좀 하고 이제 지식이 저도 굉장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부정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유통을 이해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왜? 바깥에는 경쟁입니다. 서로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워요. 그런데 이 안에서는요, 서로 잘 되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처음에는 재고집 갖고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됐고요. 누군가에게 비전을 전달하고 가치를 전달하는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짤막한, 그리고 제가 연습을 많이 했지만 좀 부족했습니다. 이 부족한 강의로만 검증 검토를 마무리하지 마시고요.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고 하면은 오픈 채팅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있어요. 대화를 거셔서 이 마케팅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공부하셔서 같이
좋은 유통 그리고 좋은 돈 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